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전 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보도를 통해서 해당 교사의 연령대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공개가 되면서 네. 온라인에서는 신상 털기가 또 시작됐습니다. 또 시작됐나요? 네. 예. 여기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명단까지 이제 유출이 되고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혐오성 댓글 또 가짜 뉴스까지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신상 털기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그 해당 교사의 신상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아직 결정난 건 아니죠? 네, 이 공개 타당성 여부를 밝히려면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려면 수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알기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이제 심의위원회 이제 그 심의 결과를 좀 기다리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누구의 신상이 털리고 있는 겁니까? 우선 그 해당 교사의 가족들의 신상정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가해자를 방관한 가족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일부 여론이 조성이 되면서 이 가족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또 공격하는 댓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 전달하기에는 부적절할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많았는데요. 거기에 평소 그 가족이 이랬다더라가 이렇더라로 변하면서 이랬다로 변질되고 사실처럼 유포가 되는 식입니다. 예, 예. 네. 또 관련 보도에 등장하는 단어만 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해당 교사가 40대라는 정보만 가지고 이 노처녀 히스테리다, 갱년기 우울증이다라는 식이라던가 예. 이 정신질환 병력을 이상하게 연결을 시켜서 이 정신질환자나 발달 장애아는 이래서 보호자가 같이 다녀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네. 또 아들이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오면서 아들 엄마는 역시 과학이다, 편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식인데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혐오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더라가 이렇더라가 됐다가 이랬다가 됐다.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의 생산 과정이다. 네, 한순간에 변질되는 건데요. 네. 또 이제 교육부가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질환 문제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는 직권휴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법을 개정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이거를 또 지난해 발의됐던 아동 사망 사례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연결을 짓는 식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법 같은 경우는 예방을 목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사건을 철저하게 심층 분석을 하자, 제도를 만들자라는 취지인데요. 네.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입니다. 다만 사진을 교묘하게 캡처해서 마치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아이가 사망한 이유도 모르고 처벌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무서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거 누군가의 지령이다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고 있고 여기에 납득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다는 게 이제 좀 의아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믿고 안 믿고까지는 뭐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동조하는 댓글이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건 문제고요. 네. 또 허위 게시글의 제목만 본다거나 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할 경우에는 신뢰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일부터 또 꾸준히 보이던 글 가운데 하나가 이 살인을 저지른 교사가 전교조 간부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교사가 조기 복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글로 학교와 교육청이 자진 퇴사를 권유를 했지만 전교조 간부이기 때문에 협박을 해서 복직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또 여기에 이 글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덧붙는 식인데 해당 학교에 CCTV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민주당과 전교조가 반대를 해서 못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북한과 중국이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식입니다. 네. 전교조가 현재 해당 교사가 조합원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온라인상의 익명성 여기에 기대 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또 그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명 자체가 전혀 엉뚱한 학교 이름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사건과 무관한 이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기도 하고 또 2차 피해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해당 교사가 칼을 품고 다녔고 이 조현병 증세로 휴직을 한 적이 있다라는 글들이 많이 보이면서 저건 또 우울증이 맞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논쟁이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잖아요. 네, 전혀 없는 상황이고 때문에 그 정신과 전문의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전적으로 사건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고 또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의견이 오갔지만 정확한 건 주치의 의견 그리고 의무 기록을 봐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전문가들조차 의견을 내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섣부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 외부로 발설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댓글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는 한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런 낙인들이 우울증 혹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를 점점 감추게 만들고 또 치료를 늦추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인이라는 게 거창하고 어떤 장황한 글이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던지는 댓글에서 시작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이게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급한 일반화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울증을 앓으면 뭐 전부 다 이런 일을 뭐 벌일 수 있는 것처럼 위험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전문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